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건강검진의 매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 받는 건강검진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을 믿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건강검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정말 맞는 걸까요? 건강검진에 숨겨진 진실과 마지막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72세의 김영수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걱정이 된 김영수님은 곧바로 조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검사 후 심각한 감염이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은 오진 가능성이 높은 검사 방법으로 진단된 것이었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 없는 미세한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김영수님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처럼 검진 후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어질 경우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특정 암 검진이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검진은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검진이 생존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고령 환자의 50% 이상이 매우 천천히 자라는 종양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진을 받게 되면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 외에도 건강검진이 항상 유익하지만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진 결과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검진 결과는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암검진에서 위양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양성 판정의 문제는 암검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검진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 종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40세 이상 여성이 10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을 경우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위양성 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여성이 결절을 발견한 후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추가 검사를 요구하지만 의사들은 종종 작은 결절이 반드시 악성인 것은 아니며 추가 검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이상의 남성이 PSA 검사를 받으면 약 66%가 위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조직검사나 추가 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 의료진은 위양성 판정이 나오면 불필요한 치료나 과잉 진료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위양성 판정이 실제로 질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위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종종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영상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신체적 부담 외에도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양 전문의는 특히 암검진에서 작은 결절을 발견했을 때 불필요한 치료가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이 천천히 진행되는 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치료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검진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불안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 변화를 병으로 판단하고 이를 치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약간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약물 치료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병이 아니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혈압이 약간 상승하거나 혈당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나이와 함께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병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약물로 강제로 조절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낮추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며 이는 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과도한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장 장애나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약물을 처방받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유명한 노화 전문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신체 기능을 너무 일찍 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 진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이 조금 상승하는 것은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는 오히려 어지럼증이나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경우엔 약물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무조건적인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고 필요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신호를 이해하고 약물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특정 검사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검진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일부 검진이 생존율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내시경 검진은 75세 이상에게는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의 목적은 초기 단계에서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지만 75세 이후에는 내시경 검사 중 출혈의 위험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장암 검진의 위험이 그 이전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검진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80세 이상의 여성에게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더라도 조기 발견이 생명 연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과도한 검진은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의 발견과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암 검진이 주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나이가 들수록 암 검진의 장기적인 이점이 줄어드는 경향을 강조하며 고령층에서의 검진 정책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존율 향상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진 대신 적절한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암학회의 종양 전문의 닥터 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일부 검진이 개인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내시경 검사나 유방암 검진의 경우 고령자는 검진이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검사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검사 후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에서의 암 검진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지나치게 검사를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와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령층에게는 모든 검진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나이에 맞는 검진 계획을 세우고 검사의 위험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이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건강 관리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과잉 진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MRI, 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와 같은 지출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받게 되면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검사는 추가적인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고가의 검사를 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경미한 수준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면 매달 약값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내과 전문 닥터 안드레아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잉 진료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 지나친 검사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 환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MRI 검사나 CT 촬영은 대체로 많은 비용을 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치료나 약물 처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소한의 검사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후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나 약물 처방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검진 기준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과잉 진료를 피하고 꼭 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상적인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런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나온 수치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건강의 핵심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 해도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그만큼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수면이 부족한 상태라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그리고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이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전반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질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힌 식단은 더 중요한데 과일, 채소, 건강한 지방,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이나 과도한 염분을 피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를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의 노화연구 전문가 닥터 마틴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진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과잉 진료보다는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검진을 과신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